함경남도 원산이 고향인 문명철 용사는 부산까지 피란을 왔다가 영도 유격부대에 자원 입대했습니다. 열일곱의 어린 나이였지만 강도 높은 훈련을 다 견뎌내고 수차례 북한 침투 작전을 직접 수행했던 정예 대원이었습니다. 문명철이 그다음번에 이제 여기 한철민이라고 이 부대 대장 한철민 여기. 걔 어디 있으면 이 사람 별명이 도깨비라고. 동이 번쩍 서이 번쩍 하니까. 낙하하러 가는 거 언제 아셨어요? 낙하러 가는 거는 이제 그 날짜가 그 정해져 있지 않고 한철민 대장이 그 사람이 이제 정해가지고 된 비행기 타러 가게 되면 이제 그 비행기는 국격이 그려져 있질 않아요. 비행기 그 번호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밤에 이제 북한으로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때는 교육을 전부 영어로 배웠어요. attention 하게 되면 준비를 하고 있다가 그냥 스탠드업 하게 되면 그냥 일어서죠. 꼭 하게 되면 3초에 두 사람이 내리거든요. 거기서 떨어지게 되면 이제 한 5m 밑으로 떨어지면 이제 낙하산이 이제 퍼지죠. 그때 영으로 낙하를 이제 북한으로 할 때 그때 느낌이 어떠셨어요? 마음이? 아유, 뭐 밤중에 떨어지는 거니까 낮에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예요. 밤에 떨어지니까 그냥 꼭 죽어가는 것 같고 그렇죠. 영도 유격부대는 함경북도에서 강원도까지 작전 지역을 총 4개 관구로 나누고 51년 4월경부터 공중과 해상을 통한 본격적인 침투 작전에 나섭니다. 각종 정보를 수집하고 군사시설이나 보급로를 공격하는 등 적의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수행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 임무였습니다. 같이 이제 상호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무슨 작전이 들어간다. 이러면 이제 그 지역에서 모이죠. 모여가지고 이제 그 교량을 폭파한다든가 굴을 폭파하는 게 제일 많거든요. 왜냐면 인민군 아이들이 그 물자를 실어가지고 비행기가 하도 그냥 낮에는 돌아다니니까 그 굴 속에 터널 속에 그냥 숨었다가 밤에만 이제 그 움직이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입구를 폭발해가지고 그 이제 전쟁 물자를 사용하지 모르고 있고. 총 4개의 작전 지역 중 가장 큰 전투 성과를 올린 것은 함경남도 갑산 활기봉에 사령부를 두고 있던 백호 관구였습니다. 그럼 각 중대장들 잘 들으시오. 지금부터 저 신정수리를 기습하겠소. 전 전투대원은 보찜을 수송대 동지들에게 맡기고 곧 전투 전개하여 부락으로 쳐들어가시오. 돌격! 온들 크겠으며! 최재부 총사령관의 지휘하에 백호 관구는 목재 생산지였던 함경남도 해산군 신성수리를 급습 후 인근 용암리까지 진격하여 건물 100여 개소와 기관차 9량을 폭파시키는 전투 성과를 거뒀습니다. 또한 지용수 사령관이 이끈 함경남도 풍산군 중장리 전투에서는 인민군 220명을 일거에 소탕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영도 유격부대는 북한의 침투에 적 사살, 군사시설 파괴 등에 혁혁한 공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최강명 씨는 백호 관구의 전투로 인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그의 나이 겨우 1살 때였습니다. 저는 이 사진이 태극기 밑에서
출동하기 전에 나라를 구하러 간다는 그 일념으로 찍은 이 사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아주 자랑스럽습니다, 아버님이. 신정수리 전투에서 장렬히 전사한 아버지 최재부 백호관구 총사령관. 지휘관이 맨 앞에 서면 안 되는데 맨 앞에서 지휘관이 이제 그 지휘를 하다가 적 탄환에 이제 맞고서는 그날 전사를 하시고, 생전에 오신 분이 딱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의 증언으로 해서 그분의 증언으로 나중에 더욱더 확실해진 거죠. 영도 유격부대의 눈부신 전과는 많은 이들의 숭고한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일 때면 아버지 앨범을 펼쳐놓고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영도 유격부대 해상대 제1소대장이었던 아버지 고 한수신 용사입니다. 예전에 내가 그 70년대 초인가 60년대 말인가 그 라디오 방송에서 하는 그 다큐멘터리 그게 있었어요. 그때 이제 아버님 이름도 거기서 언급이 되고 그러더라고 그 방송국에서. 이윽고 수영 척후 2명이 해안 백사장을 향해 영하의 바닷속을 헤엄쳐 간다. 새벽 2시 30분 마침내 한수신, 황정우, 황보연 등 소대장을 필두로 3개 소대 40명 대원이 완전 상륙했다. 1951년 8월 영도 유격부대는 해상대를 창설합니다. 대원들 가운데 수영을 잘하고 해상작전에 적합한 인원들을 선발. 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들로부터 해상 침투에 필요한 특수 교육을 받게 됩니다. 해상대 결성 후 최대 작전은 함경북도 학성군에 있는 일신철교 폭파. 적의 군수물자 수송로를 차단하는 것이었습니다. 1952년 1월 시린 겨울 밤바다를 뚫고 한수신과 대원들은 일신철교 인근 해안에 상륙합니다. 작전 도중 예상치 못한 적의 사격을 받았으나 해상대는 무사히 폭약을 설치. 철교 폭파는 물론 그곳을 통과하던 기관차까지 파괴하는 전과를 올렸습니다. 당시 CIA 영도 유격부대 담당 요원들이 함께 출동했을 만큼 중요했던 일신 철교 작전. 해상대는 단 한 명의 낙오자 없이 전원 무사기한했습니다. 이후 해상대는 청진에서 원산에 이르는 해안선 인근의 터널, 철교 등을 비롯해 주요 기관을 습격하는 등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뭐냐면 대량으로 침투를 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 그들의 생환율을 굉장히 높일 수가 있어요. 해상으로 계속 침투해서 사격 유도하고 파괴를 하니까 해안가로 부대를 보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많을 때는 2개 사단까지 북한군이 그 해변에 군대를 보낸다고. 이것을 작전에서는 유휴병력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상에서 전투를 해야 되는데 해안으로 막 들어와서 침투를 하니까 해변에 군대를 보내니까 상대적으로 전투력이 북한군은 약해지는 거죠. 이러한 전술의 선도 역할, 새로운 전술의 전파 역할을 영도 유격대가 했습니다. 미 육군 특수작전 사령부에서 발행하는 군 역사 저널 베리타스에 따르면 당시 CIA가 펼쳤던 작전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영도 유격부대 해상대를 주목하고 있습니다.